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9월 13일 수요일 장이 끝났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밤 발표될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 가득한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는 등락을 보이다 개인의 팔자세에 약보합으로 장을 마쳤고요. 또 코스닥은 외국인의 팔자세에 강하게 하락하면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1.71% 하락한 882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있기 마련이죠. 바로 트렌드 리더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트렌드 리더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 나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대응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시장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파란불 켜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하루 어떻게 보셨는지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좀 어렵게 진행이 됐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이제 매매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서 좀 어려움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런 장에도 어쨌든 자금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매매를 해본다면 뭐 시장 대비해서는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오늘 우리 시장을 좀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었던 이제 한 번도 언급드리지 않았었던 뭐 시장의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살짝 말씀을 드릴 테니까 방송을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거나 시장 자체가 견조하게 움직일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시장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십니다. 근데 시장이 이제 이틀 정도, 3일 정도 하락을 하다 보면 아예 덮어두고 계시거나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식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정신을 차려가지고 우리가 집중도 있게 매매를 해본다면 이번 주와 다음 주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이제 리뷰를 해볼 텐데요. 제가 이제 캡처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 같은 경우는 조금 일찍 캡처를 해놨습니다. 아무래도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좀 일찍 캡처를 해놓은 자료인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음봉 마감이 됐죠. 그래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어제 2차 전지 ETF 상품이 이제 상장이 됐습니다. 인버스라고 해가지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하락을 하게 되면 올라가게 되는 그런 ETF 상품이 상장이 됐죠. 그래서 이것도 장중에 제가 그 차트를 좀 캡처해놨기 때문에 좀 종가 부분과 모양새가 다른데 장후반부에 이렇게 양봉이 올라오면서 마감이 됐었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상장이 되고 어제 오늘 양일간 인버스, 2차 전지 인버스 상품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인버스 쪽에서 자금이 조금은 이탈되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을 저는 시청자분들께 한번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려왔듯이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 섹터, 특히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쪽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그 성장성도 역시나 여전히 유효하지만 오늘 어쨌든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어제 오늘 양일에 걸쳐서 자금이 이탈됐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고점 대비해서 조정의 폭이 있었기 때문에 되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보지만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올해 상반기에 보여줬었던 2차 전지 랠리만큼 한마디 더 올라가기에는 살짝은 벅찬 상황이다. 왜냐하면 자금이 어느 정도 이탈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제가 이 방송을 통틀어서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드린 적이 거의 없는데 지금도 부정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경계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차트상으로는 조정이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다만 이렇게 시장이 좀 조정을 받게 되는 이 기간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포트 재편집의 기회, 포트 조정의 기회로 삼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초반부에, 방송 초반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자금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그동안 시장을 굉장히 강하게 이끌었었던 2차 전지 쪽에서도 자금이 좀 빠졌고 어제 오늘 해가지고 로봇 쪽과 AI 쪽에서도 자금이 굉장히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8월 달부터 강세를 보였었던 테마주 종목군들이 9월 달까지 그 강세를 이어왔는데 이제 이 로봇 쪽과 AI 쪽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자금의 이탈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AI랑 로봇 주들을 보면 안 된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다만 앞서 지난 일주일이나 2주일 동안 보여줬었던 이 업종들의 강력한 랠리가 어떻게 보면 개별 종목별 랠리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초전도체가 좀 엮여 있다라고 한다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다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한두 개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초전도체를 좀 예로 들어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자율주행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해서 좋은 호재성 이슈가 나올 때 모든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개별 종목별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자금이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어디로 자금이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자금이 들어가는 쪽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잡아내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상 굉장히 좀 단순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테마주에서 테마주, 예를 들어서 초전도체에 자금이 들어왔다가 그 자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정치 테마로 움직여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2차 전지에서 자금이 어느 정도 이탈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나오는 자금들을 가지고 갈 만한 섹터는 제한적이라는 거죠.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정도로 국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지금 자금의 흐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물론 2차 전지도 괜찮습니다만 자금의 흐름을 어느 정도 살펴봐야 되고 반도체 쪽과 제약바이오 쪽을 좀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종목을 찾아내는 것은 이런 거래량이라든지 제가 선정해 놓은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조건 검색식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타점을 노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문가라는 사람이 TV에 나와서 이 기업이 여기 빨간색 주리에 있으니까 매수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신뢰가 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들에 대한 정보라든지 내용 같은 경우는 물론 그에 관련된 통찰력은 전문가가 한 수 있겠지만 실제로 종목에 대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매매 타점을 잡아내는 거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고수라인이라는 기술적인 신호 포착을 통해서 매수 타점을 찾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8월 31일에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장바구니 종목으로 소개드렸었던 드림CIS라는 기업이 이런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포착이 되고 나서 단기간에
70%가 넘는 강력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이 정도의 상승이 나오려면 거래량이 동반돼야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종목들을 선별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고 주도 섹터를 공략해야 되는 시청자분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어제 오늘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집중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어떻게 보면 시장이 많이 밀릴 경우에는 뭐 내가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을 매도할 때 좀 심적으로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종목이 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보면 시장이 많이 밀릴 때는 시장 탓하면서 내가 그동안 고생했었던 종목들을 덜어내고 포트 자체를 다시 한번 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시장을 마냥 힘들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단 또한 마냥 힘들다고 그냥 놔두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대응은 하시기를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도 자금이 움직임은 분명히 포착이 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물론 최근에 낙폭이 크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만약에 그 빠져나온 자금들이 2차 전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일단은 반도체나 제약바이오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기 포트 재조정의 시기로 삼아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너무나 상심하시지 마시고 또 시장 보시면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8253입니다. 빨리 53 기억해 주시고요. 노란 톡방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오늘의 종목 리뷰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얼른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네, 바로 종목 리뷰해 보도록 하죠. 제가 뭐 이 방송을 3개월 전부터 한 것은 아니고 이제 이번 주가 3주 차입니다. 딱 4번째, 5번째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간 방송을 통해서 소개드렸었던 종목들이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었던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보여줬었는지 한번 소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PG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소개를 드렸었던 종목이죠. SPG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고 나서 단기간에 22.7%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9월 6일 날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딱 일주일 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일주일 전에 제가 소개를 드린 이후에 탄력적인 흐름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22.7%의 상승이 나왔는데 이 SPG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을 때 우리가 공략을 했었던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은 매매 타점을 잡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부분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C랩 같은 경우도 제가 뭐 2주 전이나 3주 전에 추천드린 것이 아니라 소개드린 것이 아니라 바로 지난주에 소개를 드렸었던 종목이죠. 소개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장중에 급등이 나오면서 17%대의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지금은 AI와 엮이면서 변동성이 좀 안 좋아지고 하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우리가 접근을 했고 단기적으로 17%대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수익 구간에서 반납을 할 때 뱉어내지 않도록 우리가 스탑로스라는 것을 설정해서 대응한다라고 한다면 C랩 같은 경우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띵크웨어라는 기업인데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띵크웨어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8월 31일 날 말씀을 드렸죠. 말씀드리고 나서 최대 상승률이 이제 12.5% 정도 추가적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계산은 조금 틀린 것 같아요. 더 올라온 것 같은데 어찌됐건 간에 띵크웨어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우리가 접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지 하단부에 있는지에 따라서도 충분히 수익률의 지속성이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이 타점을 잘 잡는 데 있어서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 앞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마지막 이제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좀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9월 7일 날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8월 31일 날 소개드렸었던 종목인데 뭐 26%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달 들어서 상한가가 지금 2개 나왔는데
HB 테크놀로지가 한 번 나왔고 그리고 이 다음에 보시는 드림 CIS에서 상한가가 두 번째 상한가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9월 들어서도 이제 종목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테마들의 순환매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제가 이런 고수 라인을 통해서 잡아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드림 CIS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74%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첫 시간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우리가 장기 투자도 좋고 장기 투자를 하는 투자의 현인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매매를 했을 때 좀 더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이 있다. 주도 섹터라고 해서 거래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에다가 올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비중 조절을 해가지고 우리가 주도 섹터를 매매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열흘도 안 되는 시간 동안 70%대의 상승이 나온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예 포기하기에는 우리 시장 자체가 굉장히 테마성 장세라는 것 그리고 굉장히 아깝죠. 내가 매매하고 있는 전체 자금 중에서 일부를 떼어내서 이렇게 변동성이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주도 섹터를 공략해 본다면 좋은 결과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같은 날에도 주도 섹터들은 좋은 흐름을 보였고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쪽들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셔야 되고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셔야 되고 그런 게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뭐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코칭을 받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드림 CIS 같은 경우는 8거래일 만에 74%의 상승이 나왔고요. 라파스 같은 경우도 13%, SPG 같은 경우도 3거래일 만에 20%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5거래일 만에 26%가 나왔고요. C랩 같은 경우는 소개드리고 나서 다음 날에 17%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완전히 쳐다보지 않기에는 너무 아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명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서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분명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큰 자금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시청자분들께 겁을 주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의 종합주가지수의 그런 차트상의 위치를 보면 어느 정도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에는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 변화는 자금의 흐름 쪽에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제 우리가 주도 섹터들을 매매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섹터 같은 경우는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 정도입니다. 물론 이것들 말고도 우리가 좀 더 긴 호흡으로 보자면 원전이라든지 뭐 네옴시티라든지 몇몇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시차를 좀 더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어찌됐건 간에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각 종목별의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하고 반도체나 제약바이오의 자금이 어느 정도 유입되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주도 섹터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주도 섹터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주도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요. 참여 코드 8253 입력해 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코너는요. 트렌드 리더 이재규 전문가님의 장바구니 종목 코너입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깊게 연구해서 골라주신 만큼 큰 힌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 설탕 및 사료 제조 업체로 설탕값이 상승하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설탕 관련주 가지고 와주셨는데 혹시 탕후루 드셔보셨을까요? 요새 딸기탕후루, 포도탕후루 너무나 유행하고 있는데 그런 유행하는 음식 드셔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탕후루는 아직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나중에 네. 시간이 되면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아직은 먹어보지 못했는데 저희가 유행에 조금 뒤처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탕후루는 먹어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설탕 관련주에 관한 지식은 든든하게 가지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전문가님께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 요청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트렌드 리더라는 이런 그 닉네임과는 다르게 참 트렌드한 그 탕후루를 먹어보지 못했다고 말씀드리니까 좀 부끄럽네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 우리가 이 설탕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불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예전에 이제 한 2주 정도 됐죠. 제가 이제 3주 차니까 삼양사라는 기업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설탕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안 그래도 이제 이 설탕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대한제당 같은 경우는 설탕이나 사료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지금 이 설탕값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이 기업의 그런 순간적인 모멘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탕 가격을 좀 준비해 왔는데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최고점을 갱신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이 전 세계에서 설탕을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입니다. 인도. 근데 이 인도가 10월 달부터 설탕 수출을 중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요. 그렇게 된다면 설탕의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탕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보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오늘 또 러시아가 인도의 비료 할인을 중단하겠다라는 내용까지 나오면서 비료 관련주로도 이제 대한제당이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사료랑 비료랑 하면은 무슨 연관이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테마성 이슈를 가지고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대한제당이라는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이제 설탕 가격이 10월 달에 인도에서 수출을 제한하게 되면 금지하게 되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가 아니면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제당 같은 경우는 설탕 가격 인상에 대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설탕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인도가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인도뿐만 아니라 태국이라든지 브라질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작물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대한제당이라든지 제가 일전에 소개드렸었던 삼양사 같은 기업들은 시장에서 굉장히 테크니컬하고 굉장히 멋진 기업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실질적인 원자재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제당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늘 삼양사를 제치고 이 대한제당을 준비한 이유는 오늘 거래가 좀 붙어주면서 이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왔다라는 거죠.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세의 연속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종목을 좀 빨리 말씀을 드리고 고수라인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일단 종목에 대해서 집중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바로 심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오늘도 이제 아침에 SK하이닉스라든지 반도체 쪽에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심텍 같은 기업은 PCB를 만드는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반도체의 업황이 개선되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쪽에도 들어가는 이 PCB의 매출 자체가 캐파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모바일 쪽에서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데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 같은 경우도 2분기에서 바닥을 찍고서 개선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신제품을 발표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모바일 쪽에서도 PCB의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반도체 쪽에서도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DDR5에 관련된 최신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램 소켓 이걸 좀 쉽게 말씀드려보자면 우리가 DDR4라든지 5에서 이제 컴퓨터라든지 어디 이렇게 접합을 해서 끼워 붙여야 되는데 이 PCB가 그때마다 바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PCB의 매출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LG 이노텍이나 삼성전기도 물론 이 두 종목은 다른 주요 사업이 있지만 삼성전기나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이 PCB 쪽에서 매출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심텍의 매출이 뭐 LG 이노텍보다 더 높을 정도로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니까 심텍 역시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고스란히 상단부로 올라와 준 모습이 긍정적이어서 우리가 체크를 해봤고, 심텍은 굳이 따져보자면 반도체라든지 IT 부품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다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죠. 바로 동국제약이라는 기업인데, 저는 이제 어제부터 제약바이오 쪽이 심상치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알테오젠이라든지 메디톡스를 항상 언급을 드렸었는데, 어제 이제 본격적인 반등, 상승세가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2차 전지 쪽에서 만약에 자금이 빠져나오게 된다면 어디로 갈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그 자금들이 테마로 가기에는 자금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지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일회성 비용 때문이라는 부분이고 3분기부터는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도 좀 익숙하신 여러 가지 의약품들이 있는데,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일반 의약품과 이제 전문 의약품 쪽에서 메리트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헬스케어 미용기기까지 진출을 하고 있죠. 유명한 연예인을 모델로 써서 계속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돼서도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볼 부분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의 강세,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보자면, 원래 이 일반 의약품의 매출 비중이 더 컸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전문 의약품의 매출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회사의 구조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게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국제약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제가 소개드렸었던 뭐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몇몇 바이오 종목군들 보면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게 나오죠. 아까 전에 보셨었던 드림 CIS 같은 경우도 70%대의 상승이 나왔었던 드림 CIS 같은 경우도 이런 위치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동국제약 지레 걱정하지 마시고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하나 더 하죠. 바로 화해약품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의료용 대마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이 굉장히 메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이 바이오 쪽에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 다음엔 대마 시장 진출인데, 이 화일약품 같은 경우는 카나비스 메디칼의 지분을 50% 정도 인수를 했습니다. 카나비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오성 첨단 소재가 이제 대주주로 있는 회사인데, 의료용 대마 활용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카나비스 메디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의료용 대마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불어오게 된다면 이 부분 역시 강력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뭐 여기 보시면은 카나비스 메디칼 지분을 획득한 바 있다. 그리고 독일이나 일본에서도 대마의 합법화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대마를 좀 더 사용을 권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일약품 같은 경우도 차트상 모양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쨌든 고스란히 상단부에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좋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고스란히 상단부에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위에 올라와 있을 때는 5%, 10%보다 그 연속성이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20% 그 이상도 변동성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장바구니 종목 좀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FNF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제 의료 관련주로 가지고 왔는데, 사실 그동안 뭐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굉장히 빠른 종목만 말씀을 드리다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멀미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FNF라는 기업을 준비해 봤습니다. 의료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하반기가 성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로 진입이 되면서 성수기에 들어가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긴 연휴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 왜냐하면 지금 이 FNF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굉장히 매출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점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3분기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2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게다가 FNF 같은 경우는 엔터 쪽에 대한 사업 영역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11월 달에 공중파 SBS였나요? 공중파를 통해 가지고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공중파를 통해서 이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FNF 같은 경우는 엔터 쪽으로도 어느 정도 엮일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FNF 같은 경우도 이제 고수라인 부근에 놓여 있는 상황이죠. 고수라인 부근에 놓여 있는데 고수라인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빨간 라인을 돌파할 때 매수도 가능하고요. 빨간 라인 상단부에서 지지를 받고 있을 때도 매수가 가능한데 매수한 이후에 이제 이 파란색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매수와 손절가가 굉장히 명확하죠. 반대로 이제 수익이 나고 있을 경우 내가 매수했는데 쭉 올라갈 경우에는 이 파란색 선이 따라 올라오는 게 아니라 검정색 선이 따라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색 선이 나오면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FNF까지만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 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제가 그동안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많이 드리다 보니까 고수라인이 뭔지 계속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앵커님 말씀 한번 듣고 바로 고수라인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NF 고수라인 부근에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과 FNF에 대해서 더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매매 타점을 잡아줄 수 있는 도구인 고수라인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설명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얼른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 종목은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으니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많이들 여쭤보시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만든 뭐 신호포착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을 때는 매매 타점으로 우리가 노려봤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순전히 그냥 빨간색 선 위에서 매수한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수한 이후에 파란색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매를 우리가 하는 거고 빨간색 선 라인 위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고 있다가 여기 화면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여기 지금 화면 보시면 만약에 이 빨간색 라인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빨간색 라인 상단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이걸 어디서 매도하면 되냐면 이 검정색 라인이 올라올 때 여기서 매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의 시그널도 주고 있는 거고 매수의 타점과 익절과 손절 타점을 전부 다 안내해주고 있는 신호포착이기 때문에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제가 시청자분들께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려보자면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사안인데 한국화장품입니다. 화장품 관련주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 한국화장품 같은 경우는 고수라인, 이 빨간색 상단부에 놓여 있긴 하지만 그 위에 검정색 라인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빨간색 밑에 파란색이 놓여 있고 그 밑에 검정색이 놓여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정배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한국화장품 같은 경우는 검정색이 가장 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업종에 있는 에이블 CNC보다 강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보셨었던 한국화장품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화장품 관련주지만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실 수 있는 것 눈치 빠른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바로 다음 화면을 바로 봐보도록 하죠. 자, 한국화장품이에요. 방금 전에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었던 그 캡처 화면에서 제가 여기서는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그 자리에서 어제 종가까지 주가 등락률을 따져봤을 때 마이너스 2.7%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2.7%. 한국화장품 같은 경우는 고수라인 검정색 라인 하단부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하는 종목들에 부합하지 못했던 종목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고수라인 상단부에 놓여 있었던 상황입니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놓여 있었던 이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앞서 캡처 있었던 자리에서 어제 종가까지 약 24%대의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화장품도 화장품 관련주고 에이블 CNC도 화장품 관련주인데 같은 기간이에요. 같은 기간. 같은 기간 동안 한국 화장품은 마이너스 2.7%,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24.2%대의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드리는 종목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전부 다 한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의 상승 강도라든지 지속성이 월등히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종목 리뷰에서 뭐 드림 CIS 74%대의 상승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하시는 종목들은 당일 기준으로 10%가 올라가기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보셨다시피 여러 종목들이 10%, 20%그 이상도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게 바로 이 고수라인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다만 제가 시청자분들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니까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100% 올라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고수라인을 이용하게 된다면 분명히 성공 확률은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이 모니터 너머로 있는 다른 투자자들과 우리가 실력을 겨루는 것이 주식시장이라고 한다면 다른 투자자들과의 비교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무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고수라인이고, 이걸 설정하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초등학생도 설정할 수 있도록 지금 노란톡방에서 안내 상세하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고수라인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고수라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설명 이어나가고 싶다, 더 자세한 대응 전략 얻어가고 싶다 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화면을 통해서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트렌드 리더가 찜한 종목 코너입니다.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 마음속으로 찜하셨다고 하니까요. 찜 종목 힌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찜 종목, AP 단말기 등 통신 장비 관련주라고 하는데요.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 맥스에 처음으로 탑재가 되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의 찜 종목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전문가님, 요새 제일 핫한 아이폰 15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알려주셨는데 맞나요? 네, 이 머큐리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바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찜한 종목인데, 사실 머큐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5G로 엮여가지고 변동성을 어느 정도 보여줬었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5G 관련주들이 뭐 서진 시스템도 있고 HFR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이게 코로나 사태 때 한번 이제 5G가 처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근데 당시에 5G 관련주들이 한번 강하게 움직였는데 그 다음에 실적이 따라오지 못하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약세를 보였었습니다. 머큐리도 이제 그 중에 한 종목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5G 관련주 중에서도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을 오랫동안 이어왔었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유무선 통신기기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집에도 그 와이파이 연결기를 보시면은 머큐리라고 적혀 있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신 3사에 모두 다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집에서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한 번씩 봐보시면 머큐리라는 기업이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 머큐리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 쪽에서 굉장히 유무선 통신기기를 만드는 기술력이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아이폰 15 이 프로와 프로 맥스에서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표현을 하면 될까요? 어쨌든 아이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가 늘어났어요. 대역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빠른 와이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한번 부각이 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각이 됐었던 것은 미국에서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5G가 전체적으로 좀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었죠. 그래서 오랜만에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5G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여기 화면 보시면 제가 머큐리 같은,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머큐리 같은 경우도 지금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오전에 노란톡방에서 이 머큐리 좀 봐야 된다,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여기를 뚫어놨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게 지금 종가상으로는 많이 올라 버렸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걸 뭐 내일 아침에 바로 공략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오히려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게 되면 그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찜한 종목으로 가장 먼저 준비했었던 종목이라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어쨌든 이 5G에 관련되어 있는 통신 장비주들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바로 보도록 하죠. 바로 한국무브넥스라는 기업입니다. 자동차 관련주죠. 자동차 관련주인데, 뭐 최근에 이제 어떤 부분이 부각이 됐었냐면 이 하이퍼 캐스팅 기술이라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부품들의 구멍을 뚫고 뭐 용접을 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힘을 통해서 한 번에 만들어내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이캐스팅이라고 해서 이제 아이들 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 장난감 많이 가지고 노는데 그 다이캐스팅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이퍼캐스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거운 힘으로 이제 그런 알루미늄 차체를 통째로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이제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시차는 좀 있죠. 시차는 좀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한국무브넥스가 관련된 내용이 부각됐을 때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여서 제가 준비를 해봤고, 뭐 현대자동차 노사 잠정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들 같은 경우도 한국무브넥스에 좀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한국무브넥스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지금 미국에서 판매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그래서 현대의 조지아 부근에 공장을 지었다라는 내용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매출의 다각화 내지는 매출 신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한국무브넥스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도 어떻죠? 바로 고수라인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종목 역시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자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급락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한국무브넥스 같은 경우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 보도록 하죠. 바로 네오위즈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좀 일찍 준비를 한 종목인데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장중에 그만 좀 올라라 하고 있었는데, 게임 개발 퍼블리싱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피의 거짓이라고 하는 게임을 곧 있으면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게임이 처음에 공개가 됐을 때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상 게임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발표가 됐을 때, 출시가 됐을 때는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부터 어쨌든 며칠 동안 남아있는 상황에서 기대감이 계속해서 반영이 된다면 이 네오위즈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금 고수라인 상단부로 위치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장 초반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게 반도체 쪽을 좀 보셔야 되고, 제약바이오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개별 모멘텀을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개별 모멘텀 중에서도 이제 대한제당을 봤었던 거고, 반도체 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심택을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종목들을 우리가 좀 나눠보면은 정리가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인데, 네오위즈 같은 경우도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인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인가요? 바로 한국석유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면 단기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유가 상승 수혜주예요. 오늘 제가
대한제당 같은 경우도 설탕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가 가능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 한국석유 같은 경우도 유가 상승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뭐 건축자재나 아스팔트, 블랙 아스팔트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품들이 이제 석유를 이용해서 만드는 제품이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수익이 많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매출이 잘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은 사실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테마성 종목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가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 사우디라든지 러시아에서 뭐 자발적 감산에 들어갔죠. 그래서 연말까지 감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뭐 가장 이 유가에 대한 수요가 원유에 대한 수요가 많은 중국 같은 경우에 경기가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유가가 이제 $100를 넘어갈지 말지 우리가 봐봐야겠지만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한 며칠 정도는 이 한국석유가 단기적으로 탄력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이거는 오랫동안 끌고 가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기도 이제 WTI 유가 차트를 넣어놨는데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게 $100를 넘어가느냐 마느냐 지금 시장에서 이제 그게 관심사인데 어쨌든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을 한 상황이고 오펙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리비아 같은 경우도 지금 나라 자체에 좀 사고가 있었죠. 홍수가 있어가지고 수출이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올라가면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한국석유가 뭐 내일 당장에도 좋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시고 다만 단기적인 접근에서는 좋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석유의 차트를 한번 볼 텐데 한국석유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고수라인 상단부로 위치해 있는 상태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 제가 차트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오늘 종가 부근에 이제 한국석유가 어느 정도 밀리면서 음봉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또 우리가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실시간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이 마감되고 나서 시간이 있고 그리고 시간 외에서도 많은 뉴스가 나올 수 있고 내일 아침에도 많은 뉴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생동감 있는 내용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브리핑이나 종목에 대한 브리핑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으로 반드시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러분 이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정말 설정하기 쉽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학생도 충분히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을 이용하게 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이번 주 내로 우리 시장이 돌려세우지 못한다면 다음 주까지도 어느 정도 조정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기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남아있는 2023년도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에 내가 어떤 결과물을 내는지가 이번 달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멀어졌거나 아니면 이미 대시세가 한번 나온 종목군들이나 종목 업종이라고 한다면 좀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종목군들을 재편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시장 어려워. 이틀 동안 어렵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이 기회만 슬기롭게 현명하게 넘어간다면 충분히 연말까지도 좋은 장이 올 수 있으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지수가 흔들리는 장에서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힘내서 대응 전략 세워보자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방송이 끝난 뒤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또 가격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8253. 기억해 주세요. 빨리 53입니다. 얼른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핵심을 큰 화면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심텍, 반도체용 PCB 제조 업체인데요. 세계 시장 1위로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무브넥스, 자동차 부품과 단조 업체로 테슬라식 하이퍼캐스팅 기술을 사용하면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한국석유,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유가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횡보 보일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면 오늘 전문가님께서 언급해 주신 종목들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